커뮤니티에서 뭐 인서울 하위권 갈 바에는 뭐 직어국이 낫다. 임지왕님께서는 인서울 하위권을 나오셨잖아요. 다시 대학생이 되면 직어국을 갈 건지 인서울 하위권을 갈 건지.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갈 것 같아요. 취업 시장에 있어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나온 것이 유리한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불리하지는 않다고. 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취업이야기 케미스토리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에서 MG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MG 왕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대학생 때 이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거는 취업하고는 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휴학을 하고 해외여행을 오래 다녀봤던 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새로운 만남을 거기서 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 저 스스로의 성격도 좀 더 사람 만나는 걸 즐기는 성격으로 바꿀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그전에는 되게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좀 바꿀 수 있었고, 또 그때가 아니면은 그런 여행을 못 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학생이니까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배낭여행 느낌으로 다녔었는데, 지금 그때 감성으로 다니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 다닐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다녔던 게 일적으로 힘들 때나 뭐 그냥 옛날 생각이 날 때, 그럴 때 그 여행 다녔던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한번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대학생 되면 하고 싶은 딱 한 가지, 뭐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나 연애 등. 저는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꼭 한번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영어 점수를 따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아예 도전조차 안 했었는데, 그렇게 해외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때가 아니면 또 기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은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가서 좀 해외 생활을 오래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대학생 생활 중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 저는 1, 2학년 때 공부를 정말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점을 이렇게 높이는데 정말 힘들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1, 2학년 때로 돌아간다면은 그때 학점 관리 좀 해놓을 걸,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학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터뷰해주신 분들이 다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놀아도 최소한의 학점 맞추고, 학점이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학고를 맞았었는데, 학고를 맞으면 안내문 같은 게 집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또 불효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도 뭐 지금은 부모님이 자랑하고 있죠? 맞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잘 풀려서.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에서 뭐 인서울 하위권 갈 바에는 뭐 직어국이 낫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인서울 하위권을 나오셨잖아요, MG 왕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다시 대학생이 되면 직어국을 갈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인서울 하위권을 갈 건지.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인서울 하위권으로 갈 것 같아요. 먼저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라든지, 또 서울 생활을 지방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면은 서울 생활을 못 해볼 것 같기도 하고, 또 취업 시장에 있어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직어국보다는 그래도 인서울 하위권을 나온 것이 유리한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불리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 지금 다시 돌아간다 해도 인서울 하위권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대를 나왔는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한강에서 다른 대학교들이랑 미팅하는 거. 저는 지방에서는 그런 거를 솔직히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MG 형님 많이 해보셨나요? 저희는 이제 대학교 축제를 하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해도 2, 30개가 되다 보니까 한 달 내내 일주일에 한 3곳 정도 축제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 학점이 아주. 그렇습니다. 그럼 꼬리는 하셨나요? 네? 그냥 공부나 할 걸 그랬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MG 왕이셨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서 있었던 안 좋았던 일을 퇴근 후 삶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저도 실수를 하거나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긴 하거든요, 퇴근 후에도.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맛있는 거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했었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본인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고, 또 정신건강이 좋아야지 회사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라밸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지. 저는 좀 개인 생활 쪽으로 기울어진 균형을 잡고 있죠. 맞아, 많이 기울어지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내가 업무를 이렇게 함으로써 남한테는 절대 피해가 되지 않는 그 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지키는 데에서 약속이 있는 날은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 아침에 피곤한 날에는 조금 더 자고 출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MG 왕님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MG 왕님 워라밸 보면은 좀 현타, 좀 자괴감이 한 번씩 올 때가 있는데, 그래도 고과도 한 번 잘 받아서 이번에도 동료평가가 좋게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나왔다는 거는 되게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자신의 일은 무조건 끝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 되게 멋있는 것 같더라고. 워라밸을 요즘 사람들이 라이프만 생각을 하잖아요. 워킹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MG 형님이 되게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책임감 없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것은 되게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붙으셨지 않았나. 앞으로의 커리어계 저는 회사에서 임원이 되어야겠다거나 뭐 무슨 업적을 쌓아야겠다 이런 욕심은 없는 것 같고 주시는 월급 감사히 받으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고 제가 추구하는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가족들하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오래 일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서운하네요. MG 왕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무직 노조 나오실 생각 없으신가요? 제가 한 5년 뒤에 한번 갈아엎을 수 있으면 한번 갈아엎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장 갈아엎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식단 노조를 진짜 만들까 생각 중이거든요. 밥에 진심이기 때문에 사람은 밥 힘으로 일해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맞죠. 더더욱.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더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더 멋있어지면 저야 좋죠. 취업 준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3가지. 첫 번째는 취준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보완해 나가는 건 맞는데 다만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먹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 꼭 해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인적성과 면접 같은 것들은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게 내가 진짜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취업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인데 운동, 여행, 피부관리 이런 것들을 부모님한테 차용증을 써서라도 그냥 받는 거는 무료니까 차용증을 써서라도 돈을 빌려서 할 거리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취준생 때는 괜히 집에서 밥만 축내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소비도 줄이고 했었는데 돈을 벌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또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준생일 때는 시간이 많을 때니까 운동은 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 꼭 했으면 좋겠고 여유가 된다면 뭐 친구들 만나서 인맥 관리도 하고 피부 관리도 받고 또 시간 많을 때 배낭여행도 다녀오면서 조금 여유 있게 취준 생활을 하는 게 내 자존감도 좀 업하면서 건강한 취준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학생 때는 큰 돈이지만 졸업해서 회사 다니니까 되게 큰 돈 아니잖아요. 한 달에 뭐예요? 실상 보름만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 실제로 MG왕님 야간 하시면 돈 어마어마하게 버시잖아요.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대학생 때 진짜 장학재단, 국가장학 같은 거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뭐 대출도 받아가지고 뭐 하거나 금방 갚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취업하고 나면 이제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다. 그 취준생 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진짜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MG왕님은 시간도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물론 저처럼 이렇게 둘 다 챙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MG 성향이 아니라면 지금을 좀 더 즐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전공이 힘들어도 노력해서 잘 버티면은 나중에 그래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드실 거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기가 다 죽었다고 해도 전화기는 전화기잖아요. 전화기가 많이 죽었지만 다른 전공은 더 암울한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죠. 전화기가 죽으면 다른 전공은 그나마 지금 이렇게 몇백 명씩 고용할 수 있는 회사가 공대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럼 또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준비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시간을 써서 영상을 봐주시는 건데 만약에 좀 부족했다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궁금하다 하시는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구한테 질문을 받아서 성의 있는 답변을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에 답글 다실 건 아니죠? 근무 시간에 이제 생각만 해야죠. 답글은 퇴근 후에 달되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저 생각을 할 수 있죠. 점심시간도 있고 맞습니다. 야간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MG 문화를 선도하는 MG 왕님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